자, 앞에서 살펴봤던 게 크게 6가지의 소팅 알고리즘을 살펴봤어요. 하나가 selection, 그 다음에 bubble, insertion, 그 다음에 quick, merge, heap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앞에 있는 이 3개의 알고리즘은 모두 n 제곱 시간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이었고 quick sort가 약간 특이해서 worst case는 n 제곱이지만 평균적으로 n log n, 이게 worst case고 얘는 에버리지 케이스죠. 머지와 힙은 워스 케이스에도 n log n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이죠. 그런데 이 알고리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?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비교와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교환을 반복하는 거죠. 비교는 컴패리슨이죠. 두 수를 비교하는 연산을 계속 반복해요. 그 다음에 교환은 수합이에요. 그렇죠? 어떤 배열에 있는 두 개의 리스트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그 위치를 바꾸는 거죠.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. 이러한 이제 어, 알고리즘은 결국은 뭐냐면 비교 중심의 정렬 알고리즘이에요. 정렬 알고리즘. 비교를 해서 계속 그 비교를 반복해서 자리 배치, 교환을 해서 정렬을 하는 거죠. 그렇지만 비교를 하지 않고 정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두 수를 비교하지 않고 정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,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 과연 몇 번의 비교를 하는지, 지금 우리는 살펴봤던 거는 뭐예요? 비교 횟수가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수행 시간이랑 같은데 셀렉션 버블 인서스는 n제곱만큼 비교해요. 워스케이스에. 킥은 워스케이스는 n제곱이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n log m. 머지와 힙은 워스케이스의 비교를 n log m번만 하면 충분해요. 그러면 하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뭔가 정렬을 하는데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 번 이상의 비교를 해야지만 정렬이 된 그런 아주 안 좋은 입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만약 그런 입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정렬 알고리즘도 그 입력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 번 이상의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이상의 수행 시간이 들겠죠. 그게 하한이에요. 하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, 하여튼 하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, 즉 비교를 통해서 정렬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몇 번 이상의 비교가 필요한 그런 입력이 존재하느냐, 그때의 비교 횟수가 뭐냐, 그게 바로 하한 값이라는 거죠. 그 비교의 하한 횟수 값은 어떤 비교를 중심으로 한 정렬 알고리즘도 그 이상의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.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옆에서 보는 이 6가지 알고리즘은 전부 다 n 제곱 아니면 n 로그 n의 비교면 충분하잖아요. 이게 상한이죠. 어퍼 바운드.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g의 여부가 이제 하한에 달린 건데, 예를 들어서 3개의 숫자가 있어요. a, b, c. 이 숫자를 정렬하려고 해요. a, b, c가 전부 다 다른 숫자라고 해요. 그러면 비교를 몇 번 해야 돼요? 최하 경우에 몇 번 해야 되냐면 3번 해야 돼요. 3번. 자, 예를 들어서 3번은 뭐예요? 3번을 반드시, 어떤 경우라도 3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A, B, C 값들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이때 3개의 값을 비교해서 정렬하는데 드는 비교해서 하하는 3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걸 n개의 숫자로 늘리는 거죠. 그럼 3개 숫자부터 해보는 거예요.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도 두 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어떤 두 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비교하는 숫자가 A하고 B를 비교했어요. 어느 게 더 큰지. 비교를 하면 결과는 두 개죠. 서로 다 다른 숫자라고 그랬으니까 A보다 B가 작을 수 있고 A가 B보다 클 수도 있고. 자,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하면 갈림길에 온 것처럼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, 그거는 A와 B의 실제 어떤 값이 들어있냐에 다르겠죠? 만약에 이쪽으로 왔다고 쳐요. A가 B보다 작다라고 결론 났어요. 그러면 어떡하죠? 다시 뭘 비교하지? B하고 C를 비교해 볼까요? B하고 C를 비교했어요. 물음표는 비교를 한다는 의미예요. 그럼 여기서 두 개의
결과가 나오죠. B가 C보다 작은 경우와 B가 C보다 큰 경우. 만약에 내가 이 결과를 따라왔다고 쳐봐요. 그럼 뭐죠? 처음에는 A가 B보다 작았어. 그냥 B와 C를 비교했는데 이때는 B가 C보다 작았어.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A가 제일 작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두 번째 중간값이 B고 가장 큰 값이 C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A가 B보다 작았고 B가 C보다 작았다니까 두 번의 비교를 통해서 A, B, C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. 그럼 이게 두 번만 결정하면 되네. 그렇지만 그렇진 않아요. 반드시.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 결과를 따라왔다고 쳐봐요. A는 B보다 작았지만 B는 C보다 컸어요.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? 여기서는 뭐냐면 제일 큰 수는 알아요. 제일 큰 수는 얼마냐면 B예요. B. 왜냐면 B가 A보다 크잖아요. 첫 번째 비교를 할 때, 두 번째 비교를 할 때는 B가 C보다 크잖아요. 그럼 B가 A와 C보다 크잖아요. 그럼 B는 A, C보다 더 큰 최대값이라는 거 알지만 A하고 C는 A가 큰지 C가 큰지 몰라요. 그래서 반드시 한 번 더 비교를 해야 돼. A하고 C를. 그래서 만약에 A가 C보다 작다고 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죠? 가장 작은 게 뭐예요? A죠. A. 두 번째가 C, 가장 큰 건 B라고 그랬고. 만약에 A가 C보다 크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B는 제일 크고 A가 중간에 C가 제일 작은. 자, 그럼 여기서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. 여기도 다시 B와 C를 비교하는 거죠. 그래서 B가 C보다 작냐? B가 C보다 크냐? 뭐 이런 또 두 결과 중 하나를 따라갈 거고 만약에 B가 C보다 작다 그러면 크다 그러면 뭐예요? A가 제일 크고 B가 중간, C가 나중.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비교해낸다는 거죠. 뭘 비교해요? A가 B보다 크고 그러니까 B가 A보다 작죠? B가 A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니까 제일 작은 건 B예요. 그렇지만 A하고 C는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몰라. 그러니까 여기서도 A와 C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A가 C보다 작다 그러면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, 그 다음에 C 순서대로 되는 거고 여기는 B, C, A 순서대로 되는 거죠. 그렇죠? 자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러한 뭔가 매 순간 두 개를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음 비교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트리 형태로 비교를 트리 형태로 할 수 있잖아요. 이러한 트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decision tree라고 불러요. 결정 트리라고 하죠. 그러면 어떤 비교를 통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도 그 코드를 수행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. 이 결정 트리를 쫓아가는 거죠. 만약에 A, B, C가 입력으로 탁 주어지는 거죠. 입력으로. 그러면 A와 B를 먼저 비교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길로 빠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계속 반복하는 거죠. 이 A와 B를 비교하는 게 뭐 if문 있잖아요. if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.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도 이 결정 트리에 나와 있는 뭔가 전략대로 할 텐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결정 트리는 몇 개의 리프가 있어요. 몇 개의 리프가 있냐면 하나, 결론은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이죠. 결국 이 6개의 결과 중에 하나에 도달하는 거잖아요. 왜 근데 이게 6개의 리프예요?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, B, C 3개의 숫자가 임의로 주어지면 그거를 정렬하는 거는 결국은 A, B, C 값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결국 A, B, C 3개의 퍼뮤테이션 중에 하나잖아. 순열 중에 하나. 그러니까 당연히 퍼뮤테이션 몇 개냐면 3 팩토리얼. 그래서 6개죠. 그쵸? 그러면 이 리프에 6개가 있다는 거예요. 리프에 6개. 그리고 몇 번의 비교를 해야지만 되냐면 최악의 경우에 한 번, 두 번, 세 번의 비교를 해야지
이 둘 중에 하나에 도달할 수도 있고 하나, 둘, 세 개에 비교를 해야지 여기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6개의 리프를 갖고 있는 이 결정 트리에서 이 세 번의 비교를 한다는 거는 이 트리의 높이 h가 3이라는 거죠. 그렇죠? 세 개의 값으로 갖고 결정 트리를 만들었을 때 리프 노드가 6개고 그 6개로 구성된 결정 트리의 높이는 아무리 작게 해도 3이에요. 그렇죠? 그러면 세 번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. 그 말은 어떤 좋은 정렬 알고리즘도 세 개의 숫자를 비교하는데 반드시 세 번의 비교를 해야 된다. 그럼 그때 3이 뭐예요? 비교 횟수에 대한 하한이 되는 거죠. 자,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값에 대한 디시전 트리, 결정 트리를 그려봤는데 그때의 높이가 아무리 작게 해도 3이잖아요. 그러면 세 번의 연산이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입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, 왜냐하면 그 깊이가 3에 있는 리프에 도달하는 ABC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세 번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죠. 세 번보다 더 적은 비교라면 리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고, 그러면 그것보다 적은, 즉 한 번이나 두 번의 비교만으로는 정렬이 안 되는 그런 ABC 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. 그럼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n개의 밸류에 대해서 해봅니다. 즉 a0도 있고 a1부터 해서 an-1까지, 즉 n 값이 n개의 값이 있는 거죠. n개의 값에 대한 뭘 해보냐면 결정 트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이 n개의 값은 전부 다 모두 다 다른 값이라고 가정해요. 같은 값이 몇 개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가정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. 그렇지만 이제 논의를 좀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뭔가 AY와 AJ를 처음에 비교하겠죠. 어떤 AY와 어떤 AJ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고리즘마다 다르겠죠. 그럼 그 비교 결과에 따라서 AI가 AJ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AI가 AJ보다 더 클 수도 있겠죠.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비교를 하게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. 반복해서 여기도 반복하고 그러면 뭔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겠죠. 어떤 결론에 도달할 거고 어디는 뭔가 더 깊숙한데 리프 노드가 있을 거고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걸 그려보면 이러한 굉장히 큰 결정 트리가 만들어져요.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리프 노드 개수가 몇 개냐면 n 팩토리얼이죠. n개의 숫자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이고 모든 숫자들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어떤 숫자들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걔네들을 정렬한 거는 n 팩토리얼 개 중에 순서적으로 보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. 어떤 거 하나.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리프 노드가 이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뭔가 루트서부터 비교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막 내려오겠죠. 내려오고 그러다가 여기에 도달하죠. 여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입력이 들어오면 루트서부터 이만큼의 경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비교를 반복하잖아요. 비교를 몇 번 했어요? 비교를 몇 번 했냐면 루트서부터 가장 깊숙한 곳 노드까지 리프 노드까지의 이때 이까지의 높이 h죠. h번만큼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. 그쵸? h번만큼 비교. 그러면 최소한 h번만큼의 비교가 필요한 입력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거는 어떤 똑똑한 알고리즘도 h번 이상의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 입력에 대해서는. 그래서 당연히 n개의 값에 대한 비교 횟수의 하한이 h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h가 얼마일까 하는 거죠.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이거죠. 뭔가 결정 트리를 만드는데 이 결정 트리에 이 밑에 있는
리프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면 n 팩토리얼 개고, 그때에 이 h가 최소 얼마냐 하는 거죠. n 팩토리얼 개 리프 노드를 갖고 있는 결정트리를 만드는데 우리는 h 한을 구하니까 h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n 팩토리얼 개의 리프 노드를 갖고 있는 결정트리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하여튼 h를 가장 작게 만들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, 결정트리가. h는 뭔가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돼. 이제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. 이 얼마 이상. n 팩토리얼의 노드 개수를, 리프 노드 개수를 갖고 있는 결정 트리의 최소 하이트, 높이.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. 그러면 이걸 노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흰 모양이면 모든 노드가 두 개씩 자식 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야지 각 레벨마다 꽉꽉 채워서 레벨을 채웠기 때문에 높이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n 팩토리얼의 리프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에 높이의 개수는 우리가 힙에서 어떻게 했어요? 힙을 보면 n개의 리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걸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로그 h는 로그 n 플러스 1 이상이 됩니다. n개의 리프를 갖고 있으면. 그런데 우리는 n 팩토리얼 개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에 h는 로그의 n 플러스 1은 빼고요. n 팩토리얼 이상, n 팩토리얼 정도의 높이를 갖게 돼요. 로그의 n 팩토리얼, 로그 n이 아니고 로그의 n 팩토리얼. 그럼 로그의 n 팩토리얼은 얼마인가 하는 거죠. n 팩토리얼은 뭐죠?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-1 곱하기 다다다다 곱하기 1이잖아요. 응?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n 대신에 더 작은 2분의 n을 곱할 거예요. n-1 대신에 2분의 n을 곱할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좀 가다 보면 n-1 가다가 여기 중간에 2분의 1이 있겠죠. 그래서 다시 또 2분의 n-1 곱하기 해가지고 2 곱하기 1까지 가겠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부터 2분의 n까지는 전부 다 값 대신에 2분의 n을 곱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까지 2분의 n을 곱하는 거죠. 그 다음에 2분의 n 다음에 있는 값들은 여기는 안 곱해요.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? n부터 1까지 곱한 게 n 팩토리얼인데 맨 앞에 있는 가장 큰 2분의 n개의 값 대신에 2분의 n을 다 곱한 거죠. 그러면 당연히 n 팩토리얼보다는 2분의 n개를 2분의 n개 곱한 게 더 작죠. 그래서 이런 부등호가 성립해요. 그럼 얘는 뭐예요? 얘는 2분의 n을 몇 개 곱했어요? 2분의 n개 곱했죠. 2분의 n개. 즉 n 팩토리얼은 2분의 n승보다 작은 거예요. 그럼 여기다가 n 팩토리얼 대신에 더 작은 2분의 n의 2분의 n승을 넣어볼까요?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죠. 더 작은 거 넣었으니까 로그 2의 2분의 n의 2분의 n이 되네. 그럼 얘는 뭐예요? 2분의 n 내려오고 로그 2의 2분의 n이 되죠. 얘 비고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? 비고 n 로그 n이 되죠. 사실 이건 정확히 비고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수의 n 로그 n 이상 된다는 거죠. 높이가 c 곱하기 n 로그 n 된다는 거예요. 이 상수를 무시하고 그러면 뭔가 n 로그 n 번의 이상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n 팩토리얼 개의 경우 중에 하나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결정더리를 따라서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h가 아무리 작아도 c 곱하기 n 로그 n 정도 되고 그 말은 n 로그 n 번 이상의 비교가 필요한 그런 입력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거는 어떤 정렬 알고리즘도 다 해당되는 피해갈 수 없는 비교 횟수에 대한 하한, 로우 바운드가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? 지금까지 배운 알고리즘이 n제곱 아니면 n 로그 n 비교하면 항상 정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. 특히 퀵소트 말고
머지 소트, 힙 소트는 워스 케이스에도 n 로그 n번만 비교하면 돼요. 근데 하한이 뭐라고 했어? 하한이 여기서 n 로그 n이잖아. n 로그 n. n 로그 n 정도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n 로그 n 정도의 비교로 항상 할 수 있으니까 머지 소트와 힙 소트는 뭐예요? 최적이죠. 최적. 최소한 n 로그 n 정도의 비교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정도 비교를 항상 할 수 있잖아요. 더 잘할 수 없는 거지. 물론 이제 이 머지 소트와 힙 소트 앞에 붙어 있는 이 수행 시간을 n 로그 n이라고 하면 이 n 로그 n 앞에 곱해지는 상수가 있잖아요. 그거는 지금 여기서 숨겨져 있는 거지. 그리고 여기 로어 바운드에 있는 이 상수 c도 숨겨져 있는 거죠. 머지와 힙 소트에 있는 이 n 로그 n 수행 시간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가 여기 로어 바운드 앞에 곱해지는 상수보다 더 크겠죠, 당연히. 그렇지만 비고 노테이션 상에서는 똑같은 거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결국은 필요한 만큼 비교해서 정렬할 수 있으니까 이 두 알고리즘은 최적의 정렬 알고리즘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이거는 두 수를 비교해서 뭔가 정렬할 때의 하한이에요. 근데 두 수를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정렬할 수 있어?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?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알고리즘 존재해요. 그런 알고리즘은 이 비교 횟수에 대한 하한을 적용할 수 없어요. 그래서 비교를 하니까 n로그 한번 비교해야 된다는 게 증명이 되지만 비교하지 않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비교 횟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렬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정렬하는 알고리즘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알고리즘이냐면 레딕스 알고리즘이에요. 이 레딕스 알고리즘은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